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1년 3월 31일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에서는 클레이 스왑이 정말 가격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번에 제가 저평가된 코인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렸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8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만약에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굉장히 축하드리고, 자산이 단기적인 이슈 때문에 올라간다 뭐 그런 걸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본질적으로 이 암호자산 시장에서 이 코인들이 왜 가치가 생겨나고 왜 가격이 오르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얘기를 좀 드릴 거고, 그리고 오늘 제가 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짰고 왜 그렇게 짰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릴 건데, 이 암호자산 시장에서 코인들의 가격이 왜 오르는지와 제가 포트폴리오를 왜 이렇게 짰는지는 굉장히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어서 함께 좀 종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고, 저한테 이제 매수 추천이라던가 아니면은 신규 코인 종목 뭐 발굴해달라, 아니면은 뭐 매도 타이밍을 알려달라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데, 저는 누군가의 어떤 말을 통해서 매수와 매도를 결정짓는 건 정말 투자에서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 말을 듣고 큰 수익이 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 말에 의존해서는 벌었던 돈도 추후에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왕 이제 정말 좋은 찬스 안에서 이번 기회에 이 투자라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도 정말 여러가지 투자 시장이 있는데 암호자산뿐만 아니라 뭐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정말 여러가지 투자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투자처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철학으로 투자에 임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찾고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더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마음에서 이 방송을 찍으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클레이 스왑이 이제 KSP를 스테이킹하면서 VKSP라는 제도가 나오면서 이 클레이 스왑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됐죠. 본질적으로 이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이유인데, 이제 본질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지금 보시면 유통량이 1200만 개 KSP가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현재도 지금 하나씩 채굴이 되고 있고 실시간으로. 네, 이런 상황에서 21%가 스테이킹이 됐다라고 해요. 21%니까 이거를 좀 정교하게 계산을 해보면은 한번 계산을 해보죠. 만에 0.21 250만 개가 4를 곱해주면 252만 개를 전부 다 이제 1년 동안 스테이킹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결국에 1000만 개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VKSP가 지금 980만 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KSP의 물량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KSP라는 자산이 1년 후에 더 많이 증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VKSP를 더 많이 얻고 싶어서 1년 동안 예치를 해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행량의 20% 5분의 1 정도나 1년 동안 이 풀에다가 묶어두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이 KSP 보유자들은.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5분의 1 물량이 1년 동안은 아예 거래가 안 돼요. 거래가 안 된다는 거는 이제 유통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라는 거고, 물량이 묶인 만큼 KSP 가격은 가치가 올라가고, 희소성이 올라갔으니까 가치가 올라가고, 이제 가격은 점점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그게 지금 가격으로 잘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에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우리가 다른 코인에도 적용을 시켜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KSP라는 거의 가치가 왜 오르느냐의 어떤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KSP가 가격이 오르는 이유 단편적으로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 KSP가 앞으로도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믿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 KSP라는 거는 가치가 있다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KSP가 앞으로 왜 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냐라고 하면,
이 KSP에 대해서 이 한국 사람들 내에서도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모르고, 더군다나 이 암호자산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KSP를 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이라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KSP 존재를 전혀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KSP가 외국 시장에까지 나갔을 때 이 클레이스왑이라는 서비스가 외국에서도 인정받고 외국 자본이 유입되기 시작한다고 하면 KSP 가격이 과연 이 지금 가격에서 머물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가격에서 있을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오르비 체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 시스템을 구현시키고 실질적으로 가능하게끔 만든 기술력을 가진 이 오르비 체인이라는 이 코인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코인들의 가치를 믿게 되고 가치를 믿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국 이제 본질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문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이 코인에 대해서 더 많은 어떤 믿음과 가치를 판단할 수 있게끔 상황이 변할 것이냐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을 살펴보면은 새로운 어떤 코인들을 어떤 기회들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 비트코인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은 암호자산 가격은 왜 오를까? 뭐 그런 무슨 사이버머니 같은 게 왜 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점은 어디일까? 이 시장에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생산하고 그걸 판매하니까 실제 이윤을 남기는데 실제로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코인 시장은 아니다. 코인 시장은 뭐 그냥 뭐 돈 넣고 뭐 돈놀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접근 방식 자체가 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런 생각이 틀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뭐 제가 바라보는 어떤 시장 견해를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본질적으로 비트코인의 어떤 가치가 왜 올라왔는지, 지금까지도 올라왔고 앞으로도 왜 올라갈 건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정확히 한번 이해를 해보자는 거죠. 왜 가치가 생길까요? 그러면 한번 좀 말을 바꿔서 우리의 어떤 법정 화폐 만원이라는 종이의 가치는 왜 생겨나는 걸까요? 한번 이런 생각 다 해보셨나요? 만원이라는 돈의 가치는 정부의 보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만원이라는 가치가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만원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게 만원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정부라는 어떤 보증을 끼고 말이죠. 달러를 놓고 봤을 때도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치르면서 원래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글로벌 경제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그 1944년에 미국 브레튼 우즈 협정 체결 이후에는 그 달러가 글로벌 기축 통화가 됐었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미국이 금의 양에 비례해서 발행할 수 있는, 그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근본이제를 내세웠었어요. 그래서 달러를 금으로 언제든지 그 교환할 수 있게 미국 정부가 일정량의 금이 있어야만 달러를 발행할 수 있었거든요. 그거를 각국 정부가 합의를 봤는데,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치르면서 미국 경제력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때 불안을 막 세계적으로 막 느끼다 보니까 이제 미국 달러를 금으로 바꾸기를 사람들이 원했거든요. 근데 미국은 한 71년 8월에 달러와 금의 교환을 정지를 선언을 한 다음에 근본이제를 폐지시켜 버렸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금이라는 담보가 없는 상태에서 달러 발행이 가능하게 되자 미국은 달러를 무한정 찍을 수 있게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그 돈이라는 것,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정부의 보증 아래서 믿고 있는 이 법정화폐 시스템 자체가 미국이라는 어떤 강대국이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달러를 무한정 찍어냈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가 정말 맞는 것이다라고 믿어왔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 비트코인이란 자산은 한정된 수량 안에서 블록체인 시스템에 의해서 한정된 수량이
한정된 사람에게밖에 갈 수밖에 없는 자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의 어떤 정부가 보증해 준다는 그 달러, 또 우리의 어떤 원화를 마음대로 찍어내서 그 발행할 수 있는 원화보다도 비트코인을 좀 더 신뢰하는 투자자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제가 방송에서 저는 원화보다 우리나라 돈보다 비트코인을 더 신뢰합니다라고 뭐 오래 봐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화라는 건 정부의 어떤 보증 아래서 보호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믿어왔고 그렇게 써왔지만 사실상 이제 정부가 마음대로 돈을 찍어내다 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아도 계속해서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돈을 제외하고 원화를 제외하고 부동산이라던가 뭐 금 아니면은 뭐 사실 원화로 살 수 있는 대부분의 모든 것은 다 물가가 올랐습니다. 근데 그거는 물가가 올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역설적으로 우리 돈의 가치 자체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어떤 현실에 대해서 깨닫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이 답이다라고 외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주식이 답이다라고 외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암호자산이 답이다라고 외치는 저 같은 사람들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 암호자산이라는 것이 가격이 올라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을 믿게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그게 시대 방향성이냐 아니냐 라는 게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만약에 이 암호자산 시장이 시대의 방향성이고 그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 시장이 앞으로도 커간다라고 본다면 이 시장 안에서 어떤 자산들이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살아남을 것인가, 살아남아서 그 가치를 더 발휘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저는 추후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도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코인들, 생태계 안에서의 역할이 정확한 코인들, 그런 코인들을 투자하고 매수해서 투자를 진행한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을 좀 말씀드렸고, 제 포트폴리오는 이렇습니다. 이 시장이 미래라면 이라는 게 저는 가정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이 암호자산 시장이 방향성이고 미래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의 이견이 없고 굉장히 낙관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만큼의 어떤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제 말이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제까지 그렇게 투자를 했으며 그게 굉장히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 자산을 크게 늘려준 코인들인데, 오리비체인, KSP, 클레이튼. 저는 지금 정말 많이 올랐는데 오리비체인 저도 뭐 10원에서 30원 사이에 분할 매수를 했었으니까 10배가 아니라 100배도 더 올랐죠. 근데 여전히 전 저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저평가냐? 방금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KSP, 클레이튼, 클레이튼이 최근에 시가총액 12위, 13위 정도까지 올라갔죠. 그러면 외국 사람들은 그 클레이튼을 보면서 클레이튼이랑 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죠. 제가 하나 그 클레이튼이나 KSP, 오리비체인 관련돼서 좀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만약에 A라는 코인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유명한 A라는 코인이 있었는데 중국에서조차도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중국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A라는 코인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시가총액 탑 20 안까지 들어온 거예요. 갑자기 편입된 거죠. 많이 성장을 해서. 그러면 새롭게 이제 한국 투자자들, 우리 입장에서는 새로 보는 듣보잡 코인이 갑자기 시총 상위권이 왔으니까 한번 공부를 해보고 관심 가져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세력이라는 투자자가 그 코인을 공부해 보니까 이거는 중국에서 진짜 절대적인 입지와 어떤 앞으로 성장 가능성, 그리고 정말 안전하게 클 수밖에 없겠다. 왜냐? 중국 대표 기업이 발행한 정말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그 코인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정말 멋진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이건 투자해볼만 하다라고 이제 세력이라는 한국 투자자가 그 코인을
이제 발굴하고 투자를 하고 주변에 소문을 냈어요. 그럼 한국 사람들도 그 시장을 믿고, 그 세력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그 중국의 A라는 코인이 가치가 있고 앞으로도 유망하다는 생각을 한 명, 두 명씩 가지게 생각하고 그 입소문이 나고 더 많은 한국인 투자자들이 그 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매수를 하게 되겠죠.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A라는 코인이 등장하면은 시장의 참여자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자, 이걸 바꿔서 똑같이 오르비체인, KSP, 클레이튼을 적용시켜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코인들이 지금 클레이튼이 시가총액 상위권에 올라갔어요.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이 클레이튼이라는 코인을 처음 봐서 당황하고 있는 일반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이 클레이튼 생태계 안에 있는 오르비체인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KSP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보다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들고 가는 거고요. 저는 지금 현재는 이 세 가지 포지션이 가장 큽니다. 저번에 이제 오르비체인은 제가 보팅된 내역을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오르비체인도 굉장히 크죠. 아무튼 세 개가 제일 큰 상황이고 저는 굉장히 이제 안전하면서도 안전한 성장 자산이자 여전히 저평가가 되어 있고 외국 자본 편입이 되면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격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들고 가는 거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시가총액 1, 2위에다가 이거는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인정하고 있고 알고 있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코인들이에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앞으로 이 시장이 커나가면은 전 세계적으로 신규 유입자들이 계속 들어올 겁니다. 그렇죠? 계속 들어오다 보면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의 성장률을 그대로 흡수하는 자산들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 코인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이제 저도 포트폴리오에 담아둔 거고, 이제 크레딧 코인과 루데나 프로토콜, 이거는 한국 코인인데 저는 그래서 한국 코인들이 좀 포트폴리오에 좀 많습니다. 왜냐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인으로서 한국 코인을 투자하는 게 투자에서 굉장히 유리한 것 같아요. 일단 그 외국 코인들은 그 어떤 코인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그 해당 코인을 발행한 기업과 그 기업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어떤 인지도, 입지,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한 어떤 뭐 조사, 그리고 그 코인에 대한 어떤 생태계, 그 코인이 하는 역할, 이런 거 하나하나 좀 보기가 되게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의 유망한 코인, 또 한국 사람들의 어떤 인식이 어떻게 흘러갈지 건지에 대한 생각, 그리고 한국 내에서의 어떤 거래소들의 어떤 그 상장 상태, 이런 거 파악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분석 자체가 너무 쉽다는 거죠.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외국 자본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코인들을 미리 발굴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너무나 투자에서 유리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많은 이제 암호자산 유튜버님들이라던가 뭐 이런 방송하시는 분들 뭐 다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만 투자를 해라. 근데 그분들의 어떤 입장이 이해가 되기는 해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비트 이더만큼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정말 안전하게 투자하라는 게 모든 분들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그치만 이제 한국 코인들도 한국인으로서 뭔가 발굴해내기가 굉장히 유리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크레딧 코인과 루데나 프로토콜, 이제 굿박스에 있는 한국 코인이 발굴해봤고, 이제 맵 프로젝트랑 이다볼, 이제 저희 그 세력 카톡방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한번 담아봤어요. 담아봤는데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폴카닷 그 프로젝트 생태계 안에서 뭐 맵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또 역할이 이제 그 인터체인 역할을 하고 이제 오르비체인이랑 좀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어떤 판단을 내렸거든요. 폴카닷이 인터체인 그 코인이잖아요. 근데 그 맵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 폴카닷이
건들지 못하는 영역보다 한 단계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대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는 건 푸카다 생태계 안에 있는 코인들이 몇백 개가 있는데 그 몇백 개 중에서 그 인터체인 프로젝트는 딱 맵 프로젝트 하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어떤 상황을 봤을 때 맵 프로젝트는 조금 이제 투자를 해볼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오르비 체인으로 제가 큰 수익을 얻고 있으니까 폴카다 생태계 안에서도 그런 역할을 할 코인으로 성장한다면 뭐 이것도 정말 많이 클 수 있겠다. 뭐 이다볼도 마찬가지로 한번 공부해 보시고, 라인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이버 라인에서 발행한 코인인데 지금 비트프론트라는 거래소 딱 한 군데 있고 거기에다가 시총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뭐 투자해볼만 하겠다 싶었고, 파일코인과 와즈르X 이런 코인들이 굉장히 BTC 마켓으로 봤을 때 저번에도 한번 말했지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BTC 차트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결국에 비트코인 대비해서 가격 흐름이 더 좋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런 관점에서 파일코인과 와즈르X 코인 둘 다 굉장히 괜찮을 수 있겠다. 뭐 이제 업비트 원화 상장이라던가 뭐 추가 상장 이런 이슈를 또 노려볼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좋게 보고 있고, 이제 엘리시아 위믹스 최근에 이제 제가 방송에서 언급했었는데 그 위에 뭐 200% 300% 올라서 뭐 잘 가지고 있고, 이제 뭐 조금씩 분할 매도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이제 뭐 유망해 보이기 때문에 가져가 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짠 이유를 하나 더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비트 이더가 시장의 석상률을 그대로 흡수를 해서 일정 수준 전 당연히 커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비트 이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안전자산, 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말고도 좀 안전하지 않다라고 덜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투자하는 이유는 제2의 오르비 체인이 여기서 나올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오르비 체인이 제가 언제 투자를 했죠? 작년 6월이었나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오르비 체인을 투자했는데 6월에서부터 3월, 그러니까 6개월, 9개월, 총 9개월 동안 10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 시장이 정말 급격하게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막 맵 프로젝트 이다볼 뭐 이런 코인들, 진짜 뭐 엘리시아 위믹스 이런 코인들이 만약에 진짜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르비 체인처럼 100배 크는 게 불가능은 아니거든요. 100배라는 거는 정말 이 암호자산이 아니고서는 단기간에 노리기가 힘든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1000만원이 100배가 돼버리면 진짜 10억이라는 돈이 생기는 건데, 10억이라는 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일반 직장인이 정말 집 한 채 정말 그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그 인생에서 유의미한 수익이잖아요. 그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시장이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완전하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 말고도 여기가 한 80%인 것 같아요. 80%고 거의 한 90% 되려나요? 한 10%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 정도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또 하나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뭔가를 투자를 하고 있다, 뭔가를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바로 매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는 진짜 하면 안 되는 게, 제가 만약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저도 그냥 여기 있는 거 몇 개 더 많이 팔아서 더 많이 샀겠죠. 포트폴리오 비중을 더 크게 가져갔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제가 그렇게 완전히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조금씩 뿌려둔 거예요. 조금씩 뿌려둔 건데, 저는 진짜 포트폴리오에 한 20분의 1 막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누군가는 그걸에다가 이제 이 몰빵 투자하고 이렇게 할까봐 저는 좀 걱정이 되고, 그렇게는 진짜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열심히 진짜 이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렸고, 결론을 한번 내보면 결국에 이제 암호자산의 가격은 왜 오를까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자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글로벌하게 그 암호자산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을 수가 있다. 저는 이 시장에서 가치를 판단하는 척도로 보는 게 뭐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코인이 가치가 있다고
믿어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가 있다고 믿어지도록 변할 것인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고점은 어디일까를 살펴보면은 고점이라는 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의 어떤 수익, 본인이 생각한 어떤 기준점,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이 시장의 어떤 트레이딩을 나가는 시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고점 부분을 판단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뭔가 신규 코인을 발굴하고 신규로 추가로 돈을 더 넣고, 사실 그렇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6월, 9월, 이번 연도 말, 또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시장에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조금씩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방송이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도 끝까지 방송 들어주신 분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